초등학교 6학년인 형 코이치와 초등학교 4학년인 동생 류노스케는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龍之介知ってるか？太陽の塔。今年いっぱいでなくなるんちゃうか？よう言ったな。でも父ちゃんと母ちゃんいっつも喧嘩しとったやん。でも大阪はここよりずっとマシやったね。 부모님의 이혼으로 서로 떨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형 코이치는 엄마와 함께 큐슈의 남쪽 카고시마에 살고 있고요. 동생 류노스케는 아빠와 함께 큐슈의 북쪽 후쿠오카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어진 지도 벌써 6달이나 됐네요. 4人でまた一緒に暮らせる日が来るんやろか。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흥미로운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새로 개통되는 고속열차와 관련된 소문이죠. 九州新幹線の全線開業により260キロでの直通運転が可能となり、各地で期待が高まっています。それが初めてすれ違った時に起こるんだよ。奇跡が。奇跡。それを見た人は流れ星のように願いが叶うんだよ。 코이치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아주 커다란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재를 뿜어대는 살아있는 화산이죠. 코이치는 저 화산이 아주 크게 폭발하기를 바랍니다. 大規模な爆発が起こってこっちに住まれへんなってまた家族4人で大阪で暮らせたらいいなって。 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동생에게 말해보지만 동생의 반응은 심드렁하네요. なんや冷たいな。頼むで。4人がもっぺん一緒に暮らすには光一だけが頑張ってもあかんねんからな。 형과 동생은 작은 말다툼을 합니다. 사실 동생은 형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 때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형 코이치는 적극적으로 두 사람을 말렸지만 동생 류노스케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게 두 아이의 차이겠죠. 그래서 두 아이는 바라는 것도 다릅니다. 4人みんなで暮らせること。ゆうのすけは思ってないと。重い。 형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기를 바라지만 동생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함께 자라왔지만 두 아이의 성격과 생각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환경도 무척 다르죠. 형 코이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게 당연한 일상을 살고 있죠. 반면에 동생 류노스케는 건설 현장 일과 밴드 생활을 병행하는 아빠와 살고 있습니다. 다코야키를 반찬 삼아 혼자 밥을 먹고 왁자지껄한 밴드 대기실 구석에서 혼자 숙제를 합니다. 龍之介は楽しそうにしてるけどやな。父ちゃんと母ちゃんが別れていろんなこと我慢してんねんで。それやったら父ちゃんも我慢せんとあかんときは我慢してな。 일찍 철이 든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밝고 천진난만합니다. 이렇게나 다른 형제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끈끈합니다. 류노스케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형에게 사과합니다. 兄ちゃんこの前はごめんな。やっぱり家族は4人一緒の方がええなと思ってな。 그들은 중간 지점인 쿠마모토에서 만나 고속열차를 보면서 함께 소원을 빌기로 합니다. 교차하는 고속열차를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은 아이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소원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プロ野球選手になりたいな。東証の幸先生と結婚する。ね、世界一強いブレーダーになりたいんだけど。努力もせずにうまく絵が描けたらいいけど。ゆうなちゃんに勝ちたいよ。
조심스레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아이들은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형제의 여행에 합류하게 되죠. 1박 2일의 짧은 여행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7명의 아이들은 무사히 고속열차를 볼 수 있을까요? じゃあ3人で合わせて12,240円 본격적인 여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자판기 밑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줍고 집에 있는 장난감을 내다 팝니다. 그러고도 모자란 돈은 학원비로 충당하네요. 그럭저럭 돈은 모았지만 최종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학교를 조퇴해야 하거든요. それはピカソそれはいいですか 어설픈 연기로 일단 양호실까지는 왔지만 꾀병인 게 들키면 어쩌나 초조합니다. 그런데 양호 선생님의 반응이 무척 의외네요. 今日は3人でどんな計画なの？先生も小学生の時ずる休みしてミスチルのコンサート行ったことあるわよ。 갑작스레 들이닥친 담임 선생님 때문에 곤란해진 바로 그 순간 미리 말을 맞춰둔 할아버지가 찾아옵니다. 大丈夫か小一来んの早くない？ 등장 타이밍이 좀 빠르긴 했지만 어쨌든 할아버지 덕에 형 코이치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 시각 동생 류노스케도 친구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가 어떻게 돈을 마련했을까요? 父ちゃんって子供手当もらってんのやろ。それの半分でええからくれへんかな。いやー 류노스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코이치와 류노스케는 중간 지점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보내고 내일 아침 고속열차를 보는 게 아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관측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네요. 今日どこに泊まるん？そんなことより新幹線見るとこ探そうが先やろ。 그러는 사이에 날은 어두워지고 아이들은 순찰 중인 경찰 아저씨와 만나게 됩니다. 어른들 없이 왔다는 걸 들키게 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되는 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あそこ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らばあちゃんお孫さおばあちゃん、こんばんは。遅くなってごめんなさい。 일면식도 없는 7명의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저녁을 시켜주고 잠자리도 마련해주죠. 아이들은 기적을 찾아 여행을 왔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이렇게 따뜻한 어른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사실 아이들의 갑작스런 방문은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촌구석에 살기 싫다면서 딸이 집을 나가버린 뒤로는 두 분이서만 적적하게 살아왔거든요. 기적 같은 하룻밤이 지나고 있지만 아이들은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직 모릅니다. 아이들의 신경은 내일 보게 될 고속열차에만 쏠려 있거든요. 모두가 잠든 밤. これあげるわ。えって兄ちゃん食べ？ええよ。ほんまに？ 형 코이치와 동생 류노스케는 나란히 앉아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どっちが食べるかでよう喧嘩したな。 붙어 있을 땐 사소한 걸로 자주 싸웠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 소중합니다. 형제는 서로를 생각하면서 챙겨온 걸 건네줍니다. まだインディーズやけど。これじいちゃん。 그렇게 서로의 연결고리를 확인합니다. 낯선 곳에서의 기적 같은 하룻밤이 저물어갑니다. 형제에게는 이날 밤이 어떻게 기억될까요? 다음 날 아침,
친절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선로가 훤히 내다보이는 터널 위까지 아이들을 태워다 주셨습니다. 何かお願い事があったら私が代わりにしてきてあげるけん。わしらはこれで十分だけ。何話してたの？二人ともいい人すぎるけん振り込む詐欺には合わんようにねって。ほんとそうだよな。 아이들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열차를 기다립니다. 상행선과 하행선의 열차가 양쪽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 영화는 이 여름의 조각들을 찬찬히 보여줍니다. 동생에게 양보한 과자 부스러기, 어젯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켜주신 덮밥, 파란색의 하늘, 연두색의 새싹, 어느 가족의 정다운 뒷모습, 하늘거리며 흔들리던 코스모스,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사진 속 우리. 열차는 굉음을 내며 지나가고 아이들은 질 수 없다는 듯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형 코이치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를, 그래서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라던 때의 표정과는 사뭇 다른 표정이네요.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은 짧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マーブルが死んじゃったんだ。プロ野球選手はやめてマーブルを生き返らせたいんだ。奇跡。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もうダメだ。昨日より冷たいよ。 아이는 강아지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슬프고 서럽지만 가족처럼 지내온 강아지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게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는 것. ここに埋めていくか。連れて帰って庭に埋める。 아이는 그렇게 한 뼘 성장합니다. 형 코이치 역시 그렇게 한 뼘 성장했습니다. 코이치는 아무런 소원도 말하지 않았죠. 하루빨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기를 바라던 코이치는 가족들이 헤어져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동생 류노스케에게 아빠를 잘 부탁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죠. 이제 자기는 아빠를 보살필 수 없으니까요. 父ちゃんのこと頼んだで。 코이치의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영화에서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기 소원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이 동생 류노스케에게는 오히려 힘든 기억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코이치의 생각이 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코이치가 한 뼘 성장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이의 성장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에게는 그 한 뼘의 성장이야말로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이제는 많이 친해졌죠. 이 짧은 여행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이었는지 아이들은 언제쯤 알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온 코이치를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맞아줍니다. ただいま。はい、おかえり。バレてへん。あ、大丈夫。 할아버지에게 대강 설명을 들은 엄마 역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캐묻지 않고 그냥 반겨줍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여행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호들갑 떨지 않고 태연하게 아이를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아이를 자기 기준에 맞춰 컨트롤하기보다는 아이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어른. 영화에는 그런 어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코이치는 화산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쌓이는 화산재가 지긋지긋했고 이런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 기적은 코이치가 화산재를 닦아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코이치는 화산재를 닦아내는 대신 할아버지가 그랬듯 손가락에 침을 묻혀 화산재의 양을 체크합니다. 今日は積もらへんな 그건 화산과 오랫동안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의 버릇이죠. 불편하고 이상한 게 많은 현실이지만 이게 지금 자기의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죠. 이것이 코이치의 성장입니다. 여기 또 다른 형태로 성장한 아이도 있습니다. 류노스케의 친구 메구미는 배우가 되는 게 꿈입니다. 도쿄에 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메구미에게 엄마는 자꾸 너는 못한다고만 합니다. 無理やねあんたには 달리는 열차를 향해 메구미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ママ、私やっぱり東京行くけん。 메구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에 도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도전의 결과가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메구미가 자기의 의지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코이치는 현실을 수용하기로 결심했고 메구미는 현실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결심이지만 저는 두 아이가 각자의 방향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이 모두 자기의 의지로 결정을 내린 거니까요. 서로 다른 아이들이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응원해주죠. 그런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기적 아닐까요? 영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은 각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고속열차는 아이들의 소망을 그냥 지나쳐 갔지만 카메라는 아이들 곁에 머물며 아이들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냅니다. 그 온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숨어있는 작은 기적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가능성의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름의 태양처럼 싱그럽고 건강한 영화. 보고 나면 왠지 기운이 나는 영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을 살펴봤습니다.